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벌써 올해도 석 달이 지나고 어느덧 4월입니다. 자, 이 4월은 농부들에게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달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월의 하루를 놀면 동지 석 달에 열흘을 굶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4월에는 바쁘게 농사 준비를 잘 해서 수확량을 늘려야 추운 겨울에 굶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월에 우리 특반농부 채널의 시청자분들께 특반농사 정보, 즉 절기부터 기온 또 월동작물이 아직 남아있는 거, 봄작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갖고 와야 되고, 또 장마철을 4월달에 왜 준비해야 되며 여름작물은 또 어떻게 심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요점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자신있게 그렇게 키우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절기부터 볼게요. 24절기 중에서 5번째인 절기 청명이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명의 절기는 부지깽이를 꽂아놔도 살아난다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때가 되면은 이제 나무 심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오히려 늦은 감이 들죠. 그 다음에 6번째 절기 4월 20일 날 고구입니다. 이 고구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봄비가 촉촉이 내리면서 밀이며 보리가 쑥쑥 자란다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농가밭에 이 밀과 보리를 심는 사람들이 적죠.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밀, 보리 구경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4월에는 청명, 고구가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다음은 이 4월달의 기온 분포와 강수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표한 올 4월의 예상 기온을 보면 이 기온은 예년에 비해서 한 7일 정도 더 빨리, 그러니까 빨리 더워진다, 그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비난 예를 들어서 작년은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벚꽃이 피는 시기가 11일이나 더 늦게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늦게 피었죠. 근데 올해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벚꽃 축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진해 군항제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4월 초에 이제 진해에는 벚꽃이 가장 빨리 핍니다. 이곳 경남 고성보다도 훨씬 빨리 펴요. 그런데 오늘 이곳 우리 경남 고성도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위에 보면 아주 긴 그 벚꽃 터널 길이 있는데 수많은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고 올라가더라고요. 꼭 구경하러. 그만큼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어쩌면 4월이 더울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특방농부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곳 그 여름 작물 및 봄 작물을 어떻게 심고 관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강수량은 어떨 것이냐? 기상청의 예보에 4월 한 달에 비는 아주 적겠다. 그리고 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메마른 기후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기온은 높은 데 비해서 비는 적게 오고 바람은 많이 불고 그렇게 해서 메마른 기후. 그러면 우리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모종은 좀 더 빨리 심어야 될 것 같고 봄작물도 빨리 자라겠죠. 지난해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감자라든가 또 이 봄작물을 심어 놓은 게 냉해를 입을까 싶어서 왜? 그때는 너스리가 4월달에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활대 꽂고 비닐 씌우고 부직포 씌우고 해서 보온을 했잖아요. 원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낮에 20도씩 올라가고 하니까 점점 더 더워질 것 같다. 그러면 여름 작물 관리에 예년에 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4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월동 작물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텃밭에 이 자라고 있는 월동 작물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죠. 마늘, 양파, 쪽파, 그리고 시금치, 봄동, 상추, 이제 춘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년에 비해서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아마 많이 자랐을 겁니다.
이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밑거름을 3월까지 주고 끝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한지형 마늘은 4월까지 옷거름 주면서 계속 키워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옷거름을 왜 주고 끊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시금치나 봄동, 상추, 춘채 같은 이러한 작물들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미 뭡니까? 꽃대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억세져서 못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 정리를 했거나 또는 싹 정리를 하고 미끄럼 놓고 토양 만들기 해서 여름 작물들 심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늘을 우리가 키우면서 왜 이 텃밭농부가 3월 달에 옷거름을 끝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 작물이 자라는 성장의 두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잎과 줄기를 키우는데 치중하는 성장을 영양생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늘로 놓고 보면 마늘 대궁리하고 잎이 길어지도록 키우는 게 과정을 영양생장의 과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생식생장이라고 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알뿌리를 굵게 하고, 즉 후세를 퍼뜨리기 위해서 씨앗을 만들고 또 그런 성장을 하는 것을 생식생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마늘로 놓고 보면, 양파나 이런 단계로 놓고 보면 쪽파도 마찬가지고 알뿌리를 튼튼하게 굵게 만드는 그러한 단계를 생식생장의 단계라 합니다. 그러면 영양생장에서 즉 잎과 줄기를 키우는 단계에서 생식생장으로 얘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넘어가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식물들은 영양이 풍부하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이 계속 공급이 되면 얘네들이 알뿌리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잎과 줄기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궁이 막 굵어지고 이파리 막 시퍼리 그냥 쭉 커져. 왜? 우리가 마늘이나 양파를 키우는 게 잎과 줄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뿌리를 굵도록 만들어 주려면 생식생장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게 그름을 계속 주면 안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굶겨야 됩니다. 이 식물들의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로 굶기거나 아니면 줄기를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명꿀성 작물들은 대표적으로 줄기를 잘라버리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들은 굶겨야 알뿌리를 굵게 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굶겨야 된다는 게 뭐냐? 3월 되면은 마늘, 양파에는 옷거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4월 한 달은 물만 주세요. 다른 것 일체 주지 말고, 물론 여기에 연면 시비는 한 2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칼슘하고 칼륨, 이 두 가지는 연면 시비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면 이 칼륨은 알뿌리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나 4월은 물만 주고, 그러면 5월에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물도 주지 말고 그름도 주지 말고 그냥 계속 쫄쫄 굶겨야 됩니다. 그래야 알뿌리를 굵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월에는 마늘과 양파에 옷거름을 주지 마라. 한지형 마늘은 4월까지는 주세요. 5월 달부터 주지 마세요. 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러한 그걸 잘 적용을 하셔서 마늘과 양파의 알뿌리가 굵어지도록. 쪽파도 마찬가지. 쪽파는 4월이 가장 맛있죠. 5월 되면은 꽃도 올라오고 이파리 억세고 밑에 뿌러지 뚱뚱해지면 맛없어요. 그래서 4월 중으로 맛있게 드시고 5월부터는 알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씨앗으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봄 작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텃밭농부가 영상을 통해서 올 봄에 가장 빨리 심어야 될 대표적인 작물인 감자나 완두콩, 강낭콩, 그러니까 비능쿨성 강낭콩이죠. 그리고 봄당근을 파종하고 또 봄배추며 양배추, 브로콜리 등등 이러한 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봄 작물들을 미끄럼 놓고 토양 만들기부터, 그리고 파종해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단계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다 드렸죠. 모든 영상을 다 보셨다고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텃밭농부 채널에 자주 오셔서 이 영상들 낱낱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 4월은 어떻습니까? 봄 작물들이 꽃샘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죠.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활대 꽂아가지고 비닐 씌우고 또 흰 부지포 덮어서 얼어 죽을까 싶어서 감자 싹이 올라와 있는데 추위가 왔죠. 하지만 올해는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일기예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 4월은 오히려 여름처럼 더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작물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 이제 걱정되는 것은 봄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꽃대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봄 작물들에 대해서 줄기를 솎아주고 그리고 북돋우기를 해주고 그리고 옷걸음 주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텃밭농부 채널에 구독하시고 또 종소리까지 딱 눌러 놓으시면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장마철에 대비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6월 말부터 해서 7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온이 위로 올라오는데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태평양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고 저기 시베리아 쪽에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막으면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서 비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딱 부닥치면 그게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쏟아지는 거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달 동안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는 4계절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마철을 포함해서 5계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텃밭농부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장마철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왜 4월 달에 장마철을 대비하느냐? 4월 달에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물 빠짐이 좋도록 두둑도 높게 만들고 그리고 물고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수로를 확보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빗물을 흔적도 없이 빠르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월에 장마철의 대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올 여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두둑을 높게 해라. 이 두둑을 높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두둑을 높게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에 물이 고이더라도 여 위에 있는 뿌리들이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서 두둑을 높게 해야 물 빠짐이 좋고 작물들이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둑만 높게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물이 안 빠지고 전체적으로 흥건하게 고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빗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어디론가 흘러서 저수지로 강으로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로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비가 오면 어떤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사지게. 평평한 것보다는 경사가 있으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망고강산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물은 경사가 지면 빨리 빠져내려간다. 그럼 빠져내려가는 물이 어디인가에 고이지 않고 흘러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수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장마철에 크게 물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바람은 오면 묶어주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우리는 4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수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밭은 경사지게 만들어서 여름 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름 작물을 이제 심을 때 위치라든가 시점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 여름철 작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옥수수라든가 가지 같은 이러한 작물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키가 크죠. 키가 큰 것들은 또 바람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참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깨도 키가 크죠. 그럼 넘어집니다. 그래서 묶어줄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가 큰 작물들은 좀 더 독립적인 위치, 즉 뒤에 있는 작물의 그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옥수수는 가급적이면 군집해서 심어야 됩니다. 군집해서 심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모아서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꽃가루 바지가 고루 일어나서 이빨 빠진 옥수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옥수수 왜 이빨 빠진 옥수수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가 이렇게 크면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죠. 이게 쑥꽃이고 옥수수 암꽃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사실 여기에 옥수수가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수염이 옥수수의 암술입니다. 예. 이게 꽃입니다. 그래서 이 암술의 위에 있는 수꽃의 가루가 떨어져서 이게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야 옥수수가 형성이 되는데, 바람에 날리거나 띄엄띄엄 심어 놓으면 꽃가루 바지가 바람에 다 날아가 엉뚱한 데로 가고 여기 암술에 꽃가루 바지가 안 떨어지면 이빨 빠진 이 옥수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집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만 심어 놓으면 한 200개 따잖아요. 그러면 키가 큰 만큼 뭔가 좀 독립되어 있는 떨어진 곳에 심는 것이 좋고, 뒤쪽으로 그늘이 없는 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능쿨성 작물들, 이제 대파라 참깨는 이제 제외되지만 이러한 능쿨성 작물들을 심을 때는 많은 초보 농사꾼들이 구덩이를 판다 이래요. 호박 구덩이를 판다, 수박 구덩이를 판다. 절대로 구덩이를 파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한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던데, 호박 구덩이는 몇 센치 깊이로 파가지고 퇴비는 얼마나 넣고 심어야 됩니까? 이렇게 파면요, 물 항아리 되어서 100% 이거는 장마철에 죽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항아리를 파면 안 되고요. 반드시 두둑을 올려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어야 물이 빠져나가면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든 참외든 호박이든 이러한 능쿨성 작물들 심어도 구덩이를 파는 게 아니고 두둑을 만들어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물이 잘 빠지면서, 특히 여기에 역병이 걸리거나 해서 갑자기 참외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가 수박이 익어가다가 갑자기 줄기가 쫙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낭패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런 두둑을 높게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 작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추죠. 이 고추는 밤 기온이, 그러니까 낮의 기온은 엄청 올라가지만 밤 기온이 최소한 한 15도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심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을. 왜냐하면 밤 기온이 낮을 때 모종을 심어 놓으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예. 급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추가 우리 지역의 15도 정도의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가를 자세히 예보를 보면서 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는 좀 빨라도 될 것 같아요. 5월 초에 심던 걸 4월 말 정도 땡겨도 될 것 같은데, 그 지역마다 이 밤 기온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모종을 심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여름 작물인 이 수박이며 참외며 이런 것들이 미리 심어 놓는다 해서 빨리 크는 게 아니에요. 밤 기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외 이거 뭐 심고 죽고 세 번째 심으니까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기온이 맞았던 겁니다. 예,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구마라든가 가지, 생강 같은 이러한 작물들은 재배 기간이 깁니다. 4월 달에 심어가지고 11월 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긴 기간 동안에, 고구마는 물론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 고구마도 길죠. 5월에 심어가지고 10월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을 배치를 할 때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밭에 한가운데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을 작물을 심으려고 할 때 봐서 이것들이 매우 거추장스러워서 가지가 주렁주렁 열릴 때 뽑아야 되는 그러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라지라든가 더덕이라든가 부추 같은 이러한 다년생, 계속 이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키우는 작물들은 가급적이면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짜투리 땅에 떨어져 있어야 좋다. 큰 밭 한가운데 턱 이런 건 절대로 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석진 곳에 짜투리 땅에 독립적으로 배치를 해놔야 2년 3년 가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재배를 할 수가 있다. 이 초보 농사꾼들이 작물들을 배치할 때 이 4월달에 한참인데 반 남았다고 여기도 심어버리고 저쪽에 좀 남았다 해서 거기도 또 심어버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을 재배 뭐 김장 무배추도 심고 뭐 저 하려 하다 보면은 복잡하게 엉켜버리죠. 예, 그러한 점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배치를 하면은 이 4월 한 달에 크게 실수 없이 텃밭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텃밭농부가 이 4월 달에 우리 텃밭농부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4월의 농사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